산둥 타이산이 갑자기 리그를 포기해버리는 일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광주와의 경기였어요. 광주와의 경기인데 경기였는데 거기서 절대 보이면 안 되는 대머리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그 여파로 이 울산과의 경기를 포기하면서 AF 챔피언스 리그를 철수한 거 아니냐. 대머리 아저씨 뭐 이런 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그 구단 내부적인 금전적인 사정이 해결이 안 된 걸로 그것과 관련된 단체 행동이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보이고 선수단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일은 또 K리그2가 개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K리그2도 역시 원 못지않게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볼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네, 일단은 뭐 새로운 팀 화성 FC가 들어오면서 14개 구단 체제가 됐습니다. 거기다 화성 FC는 차도리 감독이 이끌죠. 네. 차도리 감독의 아버지인 차범근 전 감독의 고향이 화성입니다. 화성이 배출한 양대 문화체육인 조용필과 차범근.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이제 차도리 감독이 가서 이제 프로 감독 커리어를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뭐 물어봤어요. 화성하고 이전에도 좀 어떤 인생에서 스토리텔링에서 뭔가가 있었냐니까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 몇 번 가본 거 이후로는 화성하고는 거의 인연이 없었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 제가 감독할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 고향이라서 온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네, 뭐 어쨌거나 왔는데 또 인연이 중요한 있다는 거지. 네. 상징이 또 있으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여기서 뭔가 팀이 기틀을 잡고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을용 감독이 드디어 정식 프로 감독 데뷔를 그렇죠. 경남 FC에서 경남에서. 합니다. 네. 거기다가 지난 시즌 K리그1 최고의 감독으로 인증받은 감독상 수상한 윤정환 감독이 K리그2로 야 왜 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네.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감독들의 입성으로 인해 가지고 K리그2가 또 북적북적 거리게 됐고요. 특히 윤정환 감독의 인천이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당연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K리그2 우승 후보는 전체적인 판도, 우승 후보와 함께 전체적인 판도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2강 체제에서 뭐 서울 이랜드, 뭐 전남 드래곤즈, 부산 아이파크 이런 팀들이 함께 위협을 할 것이다. 또 많은 팀들이 다크호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뚜렷한 약체가 없이 어느 팀이든 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게 K리그2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인천과 수원의 양강 구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렇게 입을 털었는데 1라운드에서 울산과 서울이 나란히 지면서 할 말을 잃게 만들었거든요. 예상이랑은 거의 다 빗나갔죠, 뭐. 네.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이틀 전에 미디어 데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윤정환 감독하고 변성환 감독이 모두 좀 겸손 모드를 유지하다가 계속 상대팀들이 긁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변성환 감독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타이슨님.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갖고 있다. 처음 맞기 전에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변성환 감독이 본심을 드러냈는데 하여튼 뭐 수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구성을 보면 사실 2부 리그 스쿼드가 아니에요. 1부 리그에서도 중위권의 스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어떤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진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2월 20일 토요일은 내일은 4경기가 열립니다. 자, 인천에서 인천과 경남의 대결, 그리고 천안에서 천안과 전남, 부산과 김포, 안산과 수원 이렇게 4경기가 펼쳐지네요. 아무래도 우승 후보 아까 말씀하신 2강으로 점쳐지는 두 팀이 일단 토요일날 모두 경기를 펼칩니다. 일단 인천과 수원이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대 팀들은 그래도 비교적 지금 전력상으로는 좀 하위권으로 쳐졌다고 평가받는 경남과 안산이거든요. 근데 또 경남의 이을용 감독은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그 부분을 자신하더라고. 골을 아마 못 넣을 거다. 네. 뭔가 이을용 감독이 준비해온 전략이나 컨셉이 실점하지 않는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천은 지난 시즌 K리그1 득점왕이 무고사에다가 또 최고의 스피드 스타 제르소 여기에다가 전북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오두바로가 K리그로 돌아오면서 인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 삼각 편대만으로도 사실은 무시무시한데 이게 과연 K리그2 팀들을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또 약간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게 작년에 K리그 2에서 하다가 올라간 안양이 울산을 상대로 상당히 잘 이 그물망 수비로 잘 막아냈잖아요. 네.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인천도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산과 수원의 대결은 어떨까요? 그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관우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이번 그 전지훈련 하는 동안에 이제 조직력 위주로 좀 많이 좀 잘 다졌어요. 특히나 안산이 뭔가 중요할 때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좀 많이 했던 이제 그런 또 팀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안산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이상하게 뭔가 중요한 시점이 되면은 뭔가 좀 꼭 이겨야 되는 그런 팀들 발목을 잘 잡는 팀이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예, 수원 삼성도 좀 안산이라는 이 팀 자체의 컬러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해야만 되고 수원도 뭐 사실 지금 선수 구성만으로 보면 인천이나 마찬가지로 이 팀이 왜 여기에 계속 있는 거야? 왜 못 올라온 거야?를 모두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이번 시즌 공격진만 보더라도 이제 최전방에 일류첸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드에 브루노 실바 그리고 세라핌 이런 선수들 정말 발빠른 선수들 다 있어서 사실 이 세 명의 무게감만으로도 지금 K리그 2는 추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입장에서는 하여튼 뭔가 이 안산의 그 묘한 그런 그 분위기 요거를 좀 조심하면서 첫 경기 잘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관우 감독이 미디어데이 때 저한테 몰래 알려준 어떤 비장의 무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어차피 뭐 네. 이제 한 약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열 몇 시간 뒤에 알려질 거니까 지금 안산 와스타디움 그라운드 잔디가 상당히 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산은 그 그라운드에서 좀 적응을 했어요. 네. 그렇지. 훈련을 했어요. 근데 수원 선수들은 내일 이제 경기장 와서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라운드가 굉장히 얼어 있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우려를 수원 선수들, 특히 이 수원의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은 조금 부담을 가질 거다. 반면에 우리는 잃을 게 없고 수원을 물어뜯기 위해서 늑대처럼 덤벼들 거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뭔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세 경기가 펼쳐집니다. 성남과 화성, 부천과 충북 청주, 서울 이랜드와 충남 아산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화성 차두리 감독 데뷔전이 좀 눈길이 가긴 하네요. 이 차두리라는 감독 관련 정보 말고 네. 지금 이 화성 FC에 대해서 알려진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에도 지금 처음 들어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 사실 좀 베일에 가려진 그런 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는 뭐랄까요? 약간의 좀 신비감 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두리 감독이 그동안 이제 어린 선수들을 많이 키우면서 또 내지는 아예 국가대표팀에서 좋은 선수들을 키우면서 커리어 이력을 쌓아왔던 이제 그런 지도자인데 이 프로를 처음 들어오는 팀의 처음 프로 감독으로서 과연 어떤 축구 컬러를 만들었을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기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 팀이 과연 그 상대 팀이 또 이제 성남 FC인데 성남 FC는 지난 시즌에 이제 K리그 2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였기 때문에 화성이라는 팀이 과연 프로축구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딱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서울 이랜드와 충남 아산 두 팀 다 승격할 뻔했던 팀들이 1라운드부터 맞붙네요. 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서 신선한 또 경기력으로 K리그 1 팀들을 위협했던 두 팀의 맞대결인데 서울 이랜드도 사실 그 수원하고 인천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번 겨울에 공격진하고 이제 수문장 쪽에 전면 개조를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동균 감독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 에울레르하고 아이데일 두 선수를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남 아산은 이제 배성재 수석 코치가 감독으로 승진을 했어요. 네. 김현석 감독이 이제 전남으로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배성재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겨줬는데 배성재 감독이 뭐 김현석 감독 아래 수석 코치 할 때도 전술을 책임진 뭐 실질적인 브레인이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작년 충남 아산의 전술 색채가 그대로 이어질 건데 충남 아산도 막바지에 엄청난 영입을 했죠. 손준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네가 왜 K리그 2에 와? 맞다. 손준호가 있었지. 요즘 유행하는 표현은 규격 외 선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배성재 감독이 미디어데이 때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손준호 90분 뛸 수 있습니다. 오 바로. 예. 그러니까 본인도 믿지 않았는데 너무 준비가 잘 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태라면은 90분 뛰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충남 아산의 막강한 중원이 한번 또 발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돌풍이 또 발생할지. 서울 이랜드와 충남 아산의 경기도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말에는 축구 경기만 무려 13경기 열리면서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간 축구계 이슈들 분석해 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거 좀 황당했는데요. 그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리그를 포기하는 일이 생겨서 화제자 논란이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지 이게 일단은 어떤 일이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그 주중에 이제 네. 중국팀 산동타이산이 이제 K리그 울산 HD와 이제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울산으로 건너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고요. 경기 시작 이제 직전에 한 2시간, 3시간 전쯤에 산동 쪽에서 이제 AFC에다가 우리 경기 못 하겠다라고 갑자기 이제 통보를 했어요. 이제 이거를 듣고 AFC에서는 이렇게 한 경기만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돼. 네. 이렇게 경기를 안 할 거면 아예 대회 참가 자체를 포기해야 돼라고 안내를 해줬거든요. 이제 대회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경기는 뭐 나가고 싶은 거 나가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둥이 그래? 그럼 우리 그냥 대회 포기할게 하고 나버린 거죠. 경기 직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 경기를 이제 예매를 미리 해놓은 팬들도 있고 네. 중국에서 건너온 팬들도 심지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요? 예, 이 경기 응원하려고 네. 서포터니까. 그랬는데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버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결국 산둥은 이 대회에서 그냥 완전히 철수해버리는 걸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미 와 있었고. 예. 일단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에 문제를 일으켰냐면은 순위 결정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동이 이 경기 전에 그 8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별리그에서 8위를 한 팀까지가 이제 16강에 진출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9위인 포항은 이미 전날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순위가 더 올라올 수는 없었고. 탈락이 확정되어 있는 그리고 상태였고. 10위인 상하이 하이강이 이제 뭐 결과에 따라가 산동하고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보십시오. 산동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차순위가 누가 돼야 될 겁니까? 9위죠. 포항이겠죠. 네. 근데 AFC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산둥의 경기 기록을 전부 다 삭제한다. 그러니까 산둥과 경기를 해가지고 번 승점도 다 삭제. 아예 제명처럼. 그 경기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포항이 거둔 3승 중에 1승이 산둥을 상대로 얻은 거였거든요. 포항은 3점이 날아갔는데 상하이 하이강은 같은 중국 팀이기 때문에 경기를 안 했어요. 네. 상하이 하이강 점수가 안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웃기게도 포항이 순위가 더 내려가고 상하이 하이강이 올라오면서 이거 좀 포항이 16강 진출을 못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의아하긴 합니다. 좀 결정도. 예.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포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포항도 리그에서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전화위복을 좀 만들 수가 있을 기회였는데 좀 안타깝게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치르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팀이 중간에 빠지게 됐을 때 그러면 그 팀의 기록을 어떻게 할 거냐 네. 해서 이제 그 전에 그 팀과 경기했던 모든 기록을 다 삭제한다. 이게 기존의 그냥 조별리그 방식이면 사실 문제가 없죠. 네네네. 왜냐면 모든 팀이 다 똑같이 그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의 방식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 옛날 규정이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포항이 가장 큰 희생자인 것 같아요. 예, 경기를 했고 심지어 이 팀에 이겼는데 그 경기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버리면서 승점 3점이 날아가는 네.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자 일단은 이 산둥 타이산이 갑자기 리그를 포기해버리는 일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댓글에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 지난번 경기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그 산둥 타이산 서포터즈 분들이. 네. 예. 광주와의 경기였어요. 광주와의 광주와의 경기인데 경기였는데 거기서 절대 보이면 안 되는 대머리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예. 전모 씨.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롱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어쨌든 광주라는 지역에는 씻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사진을 들어 올리면서 조롱을 한 건데 그래가지고 광주에서도 AFC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 AFC에서도 바로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여파로
지금 산둥이 이 울산과의 경기를 포기하면서 AF 챔피언스 리그를 철수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의심을 하고 왜냐하면 있죠.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 팬들이 뭐 시진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중국을 조롱하는, 특히 중국 정부나 지도자를 조롱하는 사진이나 뭐 이것들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화면에 내보낼 수가 없다. 이런 루머가 많이 돌았거든요. 뭐 산둥 구단의 공식 발표로는 네.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 산둥 구단의 해명으로는 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컨디션이 나빠져서 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뭐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면 만약에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 났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 홈팀인 울산에도 어느 정도 약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왔다가 음식을 잘못 먹은 거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문제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음식 잘못 먹은 거 아니고 왜 컨디션이 나쁜지 해명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돌아갔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저도 이제 중국에 좀 친한 기자들이 좀 있어서 네. 예, 이 친구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도대체 물어봤는데 보통 그 친구들이 중국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시시콜콜 저한테 다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심지어 이제 손준호 선수 관련된 것도 저한테 막 알려주고 무슨 그 중국 그 법원에 뭐 이렇게 판결문도 보여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낀다는 느낌이랄까? 중국 기자들이 예. 쉬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기사화가 된다거나는 좀 곤란해 라는 뉘앙스로 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제 좀 유도 신문도 해보고 해서 좀 나온 거는 뭐 대머리 아저씨 뭐 이런 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구단 내부 사정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산둥이 그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좀 이제 그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금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구단이 뭐 이렇게 추가로 징계를 받을 수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지난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잘 넘어가고 이제 올해로 왔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그 구단 내부적인 금전적인 사정이 해결이 안 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그것과 관련된 단체 행동이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보이콧? 선수단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 다음 새해에 관련된 그런 새 시즌 들어갈 때 팀에 어떤 인가를 해줘야 돼요. 중국 체육총국 같은 곳에서. 네네네. 왜냐면 이제 거기 사회주의 국가고 하니까. 근데 임금이나 이런 게 밀리면 안 그런 되는. 게 밀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밀려 있다면 언제까지는 지급한다라는 명확한 보증이 있어야 되고 선수들이 그런 합의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산둥 선수들이 다 내년 언제까지는 그 밀린 연봉을 다 지급받는다에 동의서에다 사인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구단이 굴러가는데 지금 정황상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K리그 팀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밀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나 내일 경기 안 뛰어. 이거는 사실 좀 우리 기준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스포츠맨십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팬들도 있는데 그런데 중국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종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이게 뭐 확정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 예를 들면 태업 중요한 경기인데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어? 설렁설렁 뛸 수도 있고 내지는 이렇게 가끔씩 보이콧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중국에서는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아시아 대회에 나와서 뭔가 명예가 걸려 있는 이런 경기를 아무런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철수한다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면은 중국 기자들은 이제 쪽팔리니까 쉬쉬한 거구나. 이거는 정말 나라 망신이기도 하고 리그 망신이기도 하고 습근평의 입단속. 그래서인 것 같다는 추측을 이거는 정말 제 추측이에요. 이게 뭐 정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중국 기자들 한 3명 4명 정도 하고 한 명은 뭐 이렇게 통화도 하고 한 명은 이제 카톡처럼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그 이제 그 유추 과정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요쪽 같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좀 말을 못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든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해할 수 없죠. 분명히 식중독 같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산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AFC 입장에서는 뭐 산둥은 당연히 향후
뭐 클럽 대항전 출전 금지를 아마도 그런 징계를 징계가 주는 거는 나오겠죠. 물론이고 예를 들면 중국의 AFC 클럽 포인트 부분도 아마 날려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시즌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출전할 수 있는 티켓 수가 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뭐 우리 오늘 통장에 월급 안 찍혔네 우리 못 뛰어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기다리다가 예를 들면 1월까지는 주세요. 우리가 그때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했는데도 1월 넘기고 뭐 2월도 지금 거의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네. 우리 도저히 못 참겠어. 이 경기 전까지는 줘야 돼 했는데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중국 기자들이 말한 걸로는 구단 내부 사정이다. 내부 사정이다. 예. 내부 사정이다에서 시작된 이제 추론입니다. 네, 네. 여러 내부 사정인 정도의 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그 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지금 저랑 친한 친구들이 그 하더라고요 지금 다들 이건 지금 막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건 정말 사정이 있어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채팅창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송지훈 기자 이러다 중국 출장 못 가는 거 이제는 아니에요? 중국 가는 거 아닌가? 네. 맞네. 네. 우리 유튜버 좀 많은 분들이 보시던데. 그래요? 네. 그 중국 축구 지금 실시간으로 웨이보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네. 송지훈 기자가 이런 얘기했다. 네, 우리 구독자들이 그렇게 전달하지만 않으시기를. 네. 일단 중국에서는 유튜브 못 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맞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건데 기대도 많이 하시고 바르셀로나 방한과 관련된 소식인데 이게 점점 더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송지훈 기자가 추진되는 과정을 조금씩 이제 전달을 해주시고 계셨잖아요. 그 바르셀로나가 8월 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2경기를 해야 하는 걸로 지금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계약 완료. 네,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최근에 기사도 쓰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경기는 이제 FC 서울과 하는 걸로 확정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어쨌거나 근데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서울도 이제 경기 확정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고 이제 나머지 한 경기는 이제 K리그의 다른 팀과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실제로 요 이제 계약을 맺은 그 프로모터 측에서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전북 현대나 수원 삼성하고 지금 뭐 접촉 중이다라는 이제 그런 구단명까지 나왔는데 네. 이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프로모터 측에서 하고 싶은 구단을 좀 얘기하신 것 같고 아직 정해진 건 없고 그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두 번째 경기 한 경기를 더 한다고 제가 서울 말씀드렸잖아요. 말고. 예. 네. 그 두 번째 경기가 그 기존에 이제 얘기하고 있던 그런 이제 팀들 말고 지금 기업형 구단이 한 팀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민 구단 중에서도 한 팀, 지방 시민 구단 중에서도 한 팀 아주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말한 구단 말고 전북 수원 삼성 네, 말고 예, 지금 시민 구단 중에서도 우리 이 경기 관심 있어라고 네.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연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할 가능성이 높다까지 나왔는데 이게 왜 발표가 안 되냐? 이제 결국은 지난주에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지만 일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쿠팡 플레이를 매년 여름에 하잖아요. 이제 해외 팀을 초청해서 이제 팀 K리그하고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를 7월 말에 하고 그리고 8월 초에 외국 두 팀끼리 경기 보통 이제 쿠팡 플레이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초청팀이 확정되거나 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일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많은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려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써야 되는데 7월 말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경기 8월 초에 외국 두 팀 좋은 팀들끼리 경기 거기에 지금 FC 서울과 바르셀로나 경기가 또 있는 거예요. 껴있죠. 잔디 죽어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3경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 3경기.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FC 서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경기장 관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3경기를 주면 과연 이게 그라운드 상태가 제대로 될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딴 데서 열릴 수도 있고. 딴 데를 하게 하라 할 예, 수도 예. 있고 아니면 새 경기를 뭐 서로 준비를 잘한 조건으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아직 그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발표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거는 뭐 제가 오늘도 이게 확인하고 왔거든요. 네네. 예, 정확할 겁니다. 뭐 제가 볼 때 또 다른 한 팀과의 경기에서 중요한 기준은 아마 결국 경기장 규모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초청팀을 데리고 오는데 4만석 이상의 대형 경기장에서 진행을 해야 서로가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제 아까 시민구단 얘기하셨 대구를 지금 막뭐 홍준표 시장이 바르셀로나가 롤모델이다 이러면서 지금 대구 얘기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은 대구 스타디움으로 가야죠. 하려면 대구 스타디움. 네, 하려면 대구 스타디움으로 가야 하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